이번 시간이 군사법 종강이 되겠습니다. 계엄법을 마저 공부하고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멘트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비상계엄의 효력입니다.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뜯어보면 첫째, 행정사법에 관한 특별조치입니다. 행정사법사무에 관한 특별한 조치란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법 업무는 일반적으로 재판작용을 제외한 사법 행정 사무를 말합니다. 하지만 내란죄, 외환죄 등 13유형의 범죄에 관한 사건은 군사법원이 재판을 담당하게 되고요. 계엄지역 내에 법원이 없거나 관할법원과 교통이 차단된 경우 모든 형사사건은 군사법원이 재판하게 됩니다. 비상계엄하에 군사재판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운 적이 있죠. 둘째, 기본적 인권에 관한 특별조치입니다. 헌법 7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엄법 9조에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조문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경비계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소극적인 치안 유지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경비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에서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합니다.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 업무만을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경비계엄 하에서는 초법적인 특별조치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계엄 해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회는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사유가 됩니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 해제를 건의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이 해제되면 모든 행정과 사법 사무는 평상 상태로 돌아가지요. 비상계엄 중에 군사재판 진행 중이던 사건도 일반 법원으로 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인 계엄 조치에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의 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회에 의한 통제에는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엄 중에도 입법 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국회는 입법을 통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집행부, 즉 행정부 통제권이 있죠. 국정감사 및 조사권, 탄핵 소추권, 국무위원 출석 요구 및 질의권, 해임 건의
같은 집행부 통제권에 의해서 계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에 의한 통제도 가능합니다. 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통치 행위이지만 계엄 당국의 구체적인 집행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제까지 계엄법을 공부했습니다. 코로나19 시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가지요. 벌써 종강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대부분 국민이 백신을 맞으면 내년부터는 우리의 일상도 되찾을 것 같습니다. 직접 강의실에서 쌍방교육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럼에도 나름대로는 재미있고 쉽게 강의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는 기말고사가 말해주겠지요. 여러분 모두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 강의 목적은 군인에게 필요한 법 소양과 지식을 함양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군인이 되어 군대 생활에 필요한 법들을 공부하였죠. 잠시 복귀해 볼까요? 군사법도 우리 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처음 1, 2주에는 법학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법은 여러 사회 규범 중의 하나인데 다른 규범과 다른 점은 국가에 의해서 강행되는 규범이라는 것이죠.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 국가 목표 목적의 실현, 법 자체와 사회의 안정성 확보, 이 세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지요. 법의 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대통령령, 각부령, 자치법규 등의 순서라고 했고요. 군사법을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사행정법 등의 순서로 숨가쁘게 공부해 왔습니다. 군형법은 군의 조직, 질서 및 그 통제력을 보호하려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법입니다. 형법의 특별법이지요. 군사법원법은 군 형사 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죠. 군형법은 실체법이고 군사소송법은 절차법인 것입니다. 군사행정법이란 단일 법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군사행정법은 군의 군사행정에 관한 전반을 다루는 법들을 말합니다. 행정조직에 관한 법, 행정작용에 관한 법 등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군 징계와 행정구제는 다루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법이 일반법과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가 하는 정도는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학기 공부한 결과의 평가는 출석과 과제와 중간 기말 시험으로 합니다. 출석 20, 과제 20, 중간 30, 기말 30으로 평가를 하고요. 기말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범위 이후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상의 소송 당사자 중에 하나인 변호인부터 오늘 배운 계엄법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시험 방법은 나중에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의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는 여태까지 선택을 잘해온 것 같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목숨을 던지는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지만요. 진로를 선택할 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선택을 했으면 도전을 하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젊으니까요. 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가 있나요? 친구, 가족, 이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자산이 됩니다. 은퇴 후에 집에서 놀고 있던 친구가 자기를 신뢰했던 선배가 불러서 큰 회사의 CEO로 근무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 학교 친구가 그런 적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건승을 빕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칠게요.